서울 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가 하명 수사 논란에 적극 대응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검찰은 시기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종일 청와대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우선 오전 11시 30분께 검찰이 전격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겁니다.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하죠. 곧이어 오후에는 청와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기현 첩보는 2017년 10월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평소 알고 지내던 공직자가 SNS로 제보를 한 것에서 시작됐다. 근데 그 제보 내용이 길고 난삽해서 그걸 문서 파일로 보기 좋게 정리만 해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를 했다.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실을 거쳐서 경찰로 이첩된 거다. 추가 하명 지시는 없었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제보자가 누군지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그 제보자가 현재 울산시의 경제부시장인 송병기 부시장이란 사실이 알려졌죠. 송병기 부시장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자 선거 캠프의 참모였는데 그로부터 나온 제보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위에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상황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총평부터 일단 해주시죠. 청와대가 어제 해명한 대로 단순 외부자의 제보에 의해서 청와대에 그러한 자료가 들어왔고, 그런 자료를 부패 담당 비서관실에서 경찰한테 이첩토록 해서 그에 대한 여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라는 건 통상적이고 업무적인 그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만약에 이첩을 안 하고 그냥 뒀다면 그건 그야말로 그건 직무유기죠. 나중에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런 사실인데 그런 사실을 지금 마치 그냥 온갖 일부 언론에서는 거기에 무슨 한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침소봉대하고 왜곡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혼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이제 검찰이 검찰권을 제대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기에 어떤 의도를 갖고 휩쓸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물론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강한 의심이 든다는 점이 국민들께 많은 혼란을 끼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단순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이첩한 통상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 제보자를 청와대는 밝히지 않았는데 그냥 공직자라고만 했는데 몇 시간 후에 알려졌어요. 누군지. 지금의 울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자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송병기 현재 부시장이더라. 이렇게 되면은 과연 단순 제보인가? 상대 캠프로부터 온 제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청와대가 보기 좋게 만들어서 문서로 경찰에 이첩했다는 것이 적절했는가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저는 그 제보가 그것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박범계 의원도 법사위에서인가요? 그 문제 제기를 할 때 그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건설업자라고 하죠, 지역의 신규명 변호사였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동해산 가지고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소 내용이 이렇게 좀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여러 개의 제보가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제 청와대에서 밝힌 거는 청와대에서 입수한 거는 그거였다라는 것을 그런 경위를 밝힌 것이고요. 그러나 제보는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을. 그러니까 건설업자 뭐 김모 건설업자로부터의 제보도 있고 어떤 변호사로부터의 제보도 있고 상대 캠프에서 있었던 사람으로부터의 제보도 있고 여러 제보 중에 청와대가 받은 것은 한 건이었을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그런 강한 짐작이 듭니다. 말하자면 아닐 땐 뭐 여기에 뭐 안궁에 뭐 연기 날리냐 뭐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소문이 나고 네, 예. 등등이 있는 걸 보면 그로 인해서 이제 제보 등이 이제 여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네. 제공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강한 짐작이 예. 든다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의문이 떠오르는데 하나는 그럼 청와대로부터 이런 제보들이 막 들어오면 원래 다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경찰로 다 이첩을 시키는 것인가? 요게 일단 하나 궁금하고 어떻습니까? 저는 통상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상대 제보 캠프로부터 들어온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A와 B가 있는데 경쟁 상대 캠프에서 들어온 이런 제보를 할지라도 일단은 정리해서 이첩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다. 그거는 뭐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이것이 민주당 후보에서에 대한 제보였다 하더라도 였다면 만약에 그럼 그거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는 이첩을 안 하고 그랬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한국당에서 들어온 민주당 후보에 대한 제보였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첩하는 것이 맞았단 말씀이에요. 했을 것이란 말씀이고. 절차적으로 그거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넘기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여러 군데서 이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강도 높게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나와서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두 기관 사이에 어느 기관이 적절한 그 판단이었는가는 좀 규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경 합동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 있고요. 예. 또 같은 사안을 두고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수사를 이끌고 나가면 검찰이 아무리 올바른 수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걸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올바르게 했다 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을 위해서라도 검경 합동수사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어제 그 합동수사, 검경의 합동수사를 통해서 절차적 적정성, 신뢰성을 담보토록 하라라는 그 제안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한 결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불신을 갖고 있고 그것이 만약에 그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지만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나쁜 의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 비롯되었다고 하는 그런 그 불신을 만든다면 그거는 검찰을 위해서도 불안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합동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그 검찰이 한 수사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상당 부분이 그런 의심이 들 테고 그러면 특검밖에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 근데 검경 합동수사가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은 게 뭐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특감반원의 휴대폰을 놓고 서초경찰서에 있는 것을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더니 또 경찰 측에서 압수수색을 신청해서 검찰에 있는 걸 가져오겠다고 하고 지금 휴대폰 하나를 놓고 마치 이게 뭐 전쟁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한 희한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례적이죠. 국민들 눈에 볼 때는 그 수사기관인데 국가기관이 그러한 증거자료 또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이번 하명 수사 의혹에는 경찰도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뭐 여하튼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합동 수사라는 게 가능하겠는가? 저는 판단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 예컨대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라든가
관련 자료라든가 예. 등등의 또 여러 가지 전화 추적이라든가 예. 이런 것 등등을 하는 사실 확인에 있어서는 합동 수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그거는 경찰 못 믿듯이 경찰도 검찰 믿기 어렵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렌식에 검찰이 포렌식 분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 경찰의 참여를 보장토록 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합동수사의 형태로 발전시키면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김기현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에 관한 부분이었고,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은 그거 다른 건이었어요.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에 관한 건으로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건데, 지금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글쎄요, 청와대에 누구하고 지금 통화를 하거나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좀 경악스럽고 너무 이례적이고 또 통상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하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 그 적정한 절차와 방식을 넘어서서 과잉 또는 좀 변태적인 그런 매우 이례적인 극히 상식적이지 않는 방법이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이미 제출을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든가 이랬으면 오히려 명분도 확실하고 형사소송법의 적정 절차를 지켜나갔다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상식적이지가 않게 의심을 받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특히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위라는 게 결성이 됐습니다. 그 특위의 위원 이상민 의원 만나봤습니다. 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